축산, 검협전. 38화 위가장 대결. 난데없이 날아든 칙령에 내 검선이 무당으로 돌아가고 위가장에 모여든 사파가 위기투합해 정파와 대결하네. 저겸은 키가 육척이고 화염처럼 붉은 도사 옷을 입고 맨발에 집신을 신었다. 속발근관으로 머리카락을 묶고 허리춤에 쌍검, 등에 파란 호리병을 맸다. 불꽃처럼 붉은 얼굴에 코가 납작하고 입이 툭 튀어나와 영락없이 족제비 상이었다. 화씨 삼형제는 밑단이 짧은 붉은 상의를 입고 역시 맨발에 집신을 신었다. 붉은 띠를 머리에 묶었고 허리춤에 날이 얇고 긴 묘도를 차고 있었다. 일장 가까이 되는 큰 키에 낯빛은 푸르고 입술은 붉었으며 입을 열면 송곳니 2개밖에 안 보였다. 이 셋은 흉악한 생김새는 물론 차림새까지 완전히 똑같았다. 취도인 등 아미파 4사람은 화씨 삼형제의 행색을 보고 사술과 요법에 능한 도적임을 눈치채고 각별히 조심했다. 저겸은 아미파 상대가 등장하자마자 기다릴 것도 없이 검집을 툭 쳐 푸른 검광을 날렸다. 대결이 시작되자 취도인도 주저없이 검광을 발사해 맞섰다. 곧이어 화씨 삼형제가 검을 휘두르자 푸른 검광 3줄기가 나머지 3사람을 향해 날아갔다. 염선, 원각, 소인도 지체 않고 검광을 쏘아 적을 상대했다. 쪽빛 검광 2줄기와 하얀 검광 2줄기가 춤을 추듯 유연하게 푸른 검광 4줄기를 막아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푸른 검광들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상황이 불리하자 다급해진 저겸이 호리병을 열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자 수십 장에 달하는 강한 화염이 아미파 검선을 집어삼킬 듯이 뿜어져 나왔다. 하하, 어디서 함부로 요법을 꺼내드느냐. 소인이 잠시 정신을 집중해 공중에서 꿈틀거리는 제 검광을 향해 기압을 넣었다. 이압. 하얀 검광이 수많은 가닥으로 갈라져 촘촘히 에워싸자 화염이 제자리에 꽁꽁 묶여버렸다. 곧이어 원각이 검광을 거두고 신검합의를 이루어 번개처럼 저겸에게 날아들었다. 화염 공격이 실패해 초조해하던 저겸이 다른 요법을 펼치려는데 어느새 하얀 검광이 코앞까지 날아왔다.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 화씨 삼형제는 저겸이 당하는 것을 보고 대경실색해 정신이 흐트러졌다. 푸른 검광 3줄기가 확연히 약해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싶을 때 붉은 빗줄기 수십 개가 아미파 검선에게 날아들었다. 원각이 저겸을 죽이고 화씨 삼형제 공격에 합류하자 자운사 쪽에서 철종이 나선 것이다. 철종은 저겸의 죽음에 분노하며 공중으로 몸을 솟구쳐 원각에게 푸른 검광을 날렸다. 법원과 진랑도 합세해 검광을 쏘았다. 화씨 삼형제는 아군의 도움에 힘입어 다시 심기일전하여 필사적으로 맞섰다. 법원의 검술은 과연 대단했다. 취도인, 소인, 염선 3사람이 그를 상대했지만 좀처럼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원각과 철종은 막상막하의 실력이라 박빙의 대결을 이어갔다. 자운사에서 3사람이 더 나섰지만 아미파는 아직 인원을 추가하지 않았다. 약삭빠른 설망이 유리한 기회를 놓칠세라 철종 쪽에 합류해 원각을 공격했다. 원각은 충분히 2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실력이지만 손발이 좀 바쁘기는 하였다. 양쪽 모두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한동안 백중세가 이어졌다. 애초에 효월이 1대1로 겨루자고 제안한 이유는 자운사 무리의 실력 편차가 크기 때문이었다. 공력이 낮은 자들의 헛된 희생을 막고자 했던 것인데 정작 당사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때로 몰려드는 바람에 효월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물색 없는 자운사 무리는 그저 머릿수만 믿고 아미파의 허시를 전혀 살피지 않았다. 법원, 진랑, 화씨 삼형제는 아미파의 검광이 점점 힘을 잃어가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미파가 더 달려들기 전에 확 밀어붙여 저겸의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머지 자운 사무리도 같은 생각이었다. 서로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일제히 검광을 타고 전장에 뛰어들었다. 용비가 선봉에 서고 유덕, 적은아, 소련, 유연랑, 녹청, 주웅이 뒤따랐다. 그러자 맞은편 산중에서 벼락 같은 꾸지람이 울려 퍼졌다. 이런 무렴치한 놈들. 여럿이 덤비면 이길 성식터냐. 뒤이어 검광 10여 개가 번개처럼 빠르게 내리꽂히더니 불꽃 튀는 격전이 시작되었다. 앞서 시작된 취도인, 염선, 소인과 화씨 삼형제, 원각과 철종의 힘겨루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그리고 오원지와 진랑, 원원과 법원, 울지화와 유연랑, 오문기와 소련, 제갈경화와 주홍, 허온통과 유덕, 오수와 녹청, 주문과 설만, 완석과 용비, 시림과 적은아가 팽팽히 맞붙었다. 총 26명이 각자의 상대와 대결을 펼치니 노을빛 구름이 가득한 하늘에 금빛, 쪽빛, 청색, 홍색, 백색 등 검광 수십 줄기가 한데 뒤엉켜 마치 거대한 용이 춤을 추며 승천하는 것 같았다. 표오른 아미파 실력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자 상대의 유인책에 당했음을 알았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 어쩔 수 없이 음양수와 지비에게 숭산 1호를 상대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지비는 때가 아니라며 물러섰고 음양수는 아미파 젊은검 협의의 기고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대결의 흐름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사실 유인책은 아미파의 계획이 아니었다. 추은수는 그저 후배 검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가 먼저 나서길 기다리던 중이었다. 상대 실력을 확인한 후 적임자를 내보낼 생각이었는데 용비와 자운사 무리가 갑자기 우르르 달려든 것이다. 더 지체하면 선봉에 나선 취도인, 염선, 원각, 소인이 위험해질 것이기에 즉시 10여 명을 내보내고 주매에게 귀옛말을 속삭였다. 주매가 추은수의 부탁을 받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한편 설망에게 날아간 주문이 공격에 앞서 크게 꾸짖었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나를 알아보겠느냐? 같은 황산에 사는 설망이 주문의 실력을 모를 리 없었다. 급히 원각에게 향했던 검광을 거두어 주문에게 날렸다. 주문이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었다. 쥐새끼 같은 놈. 암개 따위는 쓰지 않을 테니 걱정 말거라. 주문과 설망의 검광이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주문은 근래의 육지의 피를 마시고 주매에게 법보를 하사받아 공력과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설망이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제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사부차나가 하사한 홍해검을 꺼내 들었다. 점점 힘에 붙여 도망갈 기회를 엿보던 설망은 눈앞에 붉은 검광이 번쩍하자 안 되겠다 싶어 납작 엎드렸다. 주사저, 제발 살려주세요. 두 사람은 한때 황산에서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심보가 고약한 설망이 걸핏하면 사도평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거리를 두었다. 못된 녀석인 줄 알지만 살려달라 애원하니 측은지심이 생겨 얼른 검광을 거두었다. 그러나 칼날이 이미 설망의 왼쪽 뺨을 베었다. 왼쪽 눈을 포함해 얼굴 왼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래도 주문이 급히 검광을 거둔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주문의 검광에 밀린 설망의 검광도 완전히 빛을 잃었다. 내 사형을 봐서 살려주는 거야. 당장 검광을 거두고 썩 꺼져. 간신히 목숨을 건진 설망이 조용히 검광을 거두고 황산으로 내뺐다. 주문은 시림과 오수가 녹청과 적은아를 상대하고 있는 전장 한가운데로 날아갔다. 네 사람의 검광이 한데 뒤엉켜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중 적은아가 뒤에서 날아온 주문의 검광에 맞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즉사했다. 녹청이 적은아의 죽음에 당황한 사이 오수가 쌍검을 날려 녹청의 검광을 반토막 냈다. 녹청이 안 되겠다 싶어 도망가려 했으나 주문의 검광에 맞아 허리가 끊어졌다. 화씨 삼형제는 염선, 취도인, 소인의 공격을 막나 지치고 정신이 없어 요법을 펼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상대편에 주문, 시림, 오수까지 합세하자 크게 당황했다. 소인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빈틈을 보인 화수라를 반토막 냈다.
나머지 두 놈을 맡아주세요. 저는 완석대사를 도우러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용비를 상대 중인 완석에게 날아갔다. 눈앞에서 형제의 죽음을 목격한 환우제와 화무량은 애통하고 놀란 마음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환우제는 취도인의 검광의 목이 날아갔고 화무량의 검광은 염선, 주문, 오수의 검광에 둘러싸여 도동강났다. 진즉부터 도망갈 기회를 엿보던 화무량은 두 형제와 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려 요법을 펼치며 번개처럼 남쪽으로 내뺐다. 소련은 애초에 오문기의 적수가 아니었다. 몇 수 겨루지도 못하고 검광이 두 동강 나면서 바로 숨통이 끊어졌다. 유연낭은 울지화를 상대로 그럭저럭 대등한 대결을 펼쳤으나 소련을 처리한 오문기가 합세하자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즉시 검광을 거두고 주랭랑 쳤다. 이즈음 완석을 상대하던 용비가 구자모 우몽검을 시전했다. 점점 밀리던 완석이 위기에 몰린 순간 때마침 제시 남매가 나타나 큰 도움을 주었다. 사실 멀리서 지켜보던 재금선이 몇 번이나 나서려고 했으나 번번이 재영운에게 가로막혔다. 다시 완석이 위급해졌고 마침 재영운이 다른 대결에 정신이 팔려 있어 재빨리 원앙경력검을 타고 날아갔다. 재영운도 뒤늦게 동생을 발견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완석을 돕기 위해 합류했다. 용비의 구자모 우몽검은 검날 하나에서 푸른 검광 한 줄기와 하얀 검광 8줄기가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법보였다. 용비는 갑자기 제시 남매가 들이닥치자 화가 치밀어 구자모 우몽검 24구를 한꺼번에 날렸다. 총 216개의 검광이 하늘을 뒤덮자 사방이 짙푸른 색으로 물들며 음산한 기운이 퍼졌다. 완석과 제시 남매가 구자모 우몽검에 꼼짝없이 갇혀버렸다. 큰 위기였기에 소인, 염선, 취도인이 세 사람을 도우려 잇따라 날아갔다. 뒤이어 설망을 쫓아버린 주문도 완석을 도우러 날아갔다. 주문이 선배들과 함께 용비를 상대하려는데 갑자기 주위가 칠흑처럼 캄캄해지고 달콤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술에 취한 듯 나른해져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검광을 날릴 수 없었다. 몹시 당황한 순간 가슴 앞에서 눈부신 오색 광채가 뿜어져 나와 어둠에 휩싸인 전장을 환히 밝혔다. 양편 검선들이 쏘아 올린 수많은 검광이 곳곳에 뒤엉켜 필사적으로 맞서고 있었다. 주문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쉴 새 없이 손발을 움직이는 두 노인을 발견했다. 얼핏 격투 중인 것 같기도 하고 말다툼을 벌이는 것 같기도 하였다. 다시 자세히 보니 한쪽은 새로 모신 사부 주매이고 다른 쪽은 백바롱안의 노인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차림새가 요상했다. 불현듯 조금 전 가슴 앞에서 뿜어져 나온 오색 광채가 몸을 나른하게 만들었던 요법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도 모르게 품을 더듬는데 사부에게 받은 천둔경이 손에 닿았다. 아직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자신을 구하다니 정말 신통했다. 당장 천둔경을 꺼내 사방을 밝게 비추었다. 그리고 주매와 이상한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 다가가려는데 주매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안 돼. 오지 말거라.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천둔경으로 다른 도우들을 돕거라. 이 요사스러운 놈은 내가 상대하마. 주문이 뒤를 돌아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암록색 불꽃, 홍사, 금백 광채, 온갖 검광이 온 하늘을 뒤덮어 마치 수만 마리 용과 뱀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이때 자운사 무리 쪽에서 날린 푸른 검광과 하얀 검광이 한 폭의 비단을 펼치듯 전장 상공을 뚫고 지나갔다. 그러나 도중에 맞은편 흑산에서 쏘아 올린 금빛 검광 세 줄기와 맞부딪혔다. 주문은 큰 위기에 빠진 완석대사를 돕기 위해 천둔경을 꼭 쥐고 용비를 향해 날아갔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